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녹색당하고 정의당이 합해서 이제 녹색정의당이 됐는데 아무튼 그냥 정의당이죠, 뭐 정의당. 진보 정치 소임을 내려놓는다.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던 진보 정치 소임을 내려놓는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녹색 정의당이 참패했다. 이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도 3%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석이 빵 제로인 겁니다. 지역구에서도 제로, 비례대표도 제로. 책임을 통감한다. 근데 이제 그동안 3선 의원이었거든요. 4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실패한 겁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떠난다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선거도 두어 차례 도전을 해서 또 대선 대권을 노리는 그 대권 주자로서 또 우리나라 정치의 어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 말을 아주 똑부러지게 하잖아요. 그런 TV 토론 전 국민들이 보고 고개를 끄덕였던 그런 국민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비록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정치의 전체적인 이 부채살 중에 저런 목소리도 한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의당이 우리 정치의 어떤 스펙트럼에서 현역 의원을 한 명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 보조금도 없고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방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원외 정당으로서 그 당원들의 당비로 이제 유지를 하고 다음 다시 원내 진입할 수 있는 기간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의당이 이렇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4년 전에 5년 전인가요? 21대 총선 치르기 전에 문재인과 이해찬 그 민주당이 속아서라는 말은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하고 공직선거법 이거 바꿔 먹었잖아요. 정의당이 자기네들 똑바른 자기네들 당 강령과 당규 당원에 따른 그 원칙대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마치 밀실거래를 하듯 민주당하고 짬짬이 주고받기 거래를 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속았죠. 그때 정의당은 잠깐 헛된 꿈을 꾸었는데 그 말대로 하면 자기들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10%가 넘으면 뭐 어떻게 되겠구나 막 이런 꿈 있잖아요. 왜? 지역구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서 양대 정당에게 지역구에서는 판판이 지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의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거기에 진보적인 정치 지식인들은 다 우리 정의당 지지하고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젊은 학생들 중에서도 지식인들 중에는 말이야 우리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다 전국적으로 모아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로 진출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 300석에 10분의 1이면 30석입니다. 여러분 30석. 적어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지하고 받고 있는 거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 300석 중에 10분의 1은 가져야 될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그래 30석.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렇더라고. 거기에 깜빡 속았던 겁니다. 깜빡 속았던 겁니다. 대신에 공수처법 만들어주는 것 같이 했던 거죠. 그때의 심상정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안 만드는 줄 알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조국 혁신당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만약 그때 그 약속을 지켰다면, 민주당이 약속을 지켰다면, 그렇죠. 정의당은 그때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조국이 지금 이번에 한 달 만에 12석을 얻었잖아요. 근데 당시 정의당은 전통이 있었거든요. 노회찬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근데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네 비례정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2개인가 3개인가. 다 합했잖아요. 나중에. 정의당으로 가야 될 그러한 비례정당 득표율을 자기네들이 다 쓸어 담아가지고 정의당은 그냥 닭도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죠. 그 뒤끝이 여기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이 손 내밀었거든요. 우리 함께하자. 우리 연대해가지고 우리끼리 비례당 하나 만들어서 정의당도 지역구 후보 내려고 하지 말고, 심상정 당신도 저기 고향 거기 나가려고 하지 말고, 조국이 하는 것처럼, 지금의 조국이 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연합 속으로 들어서,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서의 비례위성정당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녹색정의당도 후보를 내라. 그러면 순번에 따라서 후보직을 주겠다. 근데 녹색정의당이 뭐 여러 가지 명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 속지 2번 속냐 그러고 이제 거기 거부했지 않습니까? 다른 뭐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기본당, 뭐 진보당 이런 데는 거기다가 다 후보 냈잖아요. 비례에. 녹색 더불어민주연합에 당이 하도 많으니까 말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나머지 군소 정당들은 1석 2석씩 다 이제 거기서 떡고물을 얻어먹게 돼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개혁신당 그 이제 이준석 당 말고 말입니다. 근데 녹색정의당은 지금 제로인 겁니다. 제로. 심상정까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정계를 떠난다 하니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정치의 그 어떤 버라이어티의 한 축이었던 사람이 물러나니까 마음으로 짠하기는 합니다만, 업보다 업보. 같이 보겠습니다. 왜 민주당 지지만 민심인가? 국힘 지지자들 마음도 헤아려달라. 그렇습니다. 황희성님. 민주당 지지 일부 민심입니다. 일부 민심. 네, 그 밑에 전국민 25만 원 빚쟁이 제명이. 그렇습니다. 1인당 25만 원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저거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저도 25만 원. 25만 원이면은 소고기를 몇 인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5번은 사 먹을 수 있겠군요. 우리 동네에서. 그 밑에 다음 대선 앞두고 민생 지원금 50조 뿌려요. 미래비전님. 네, 미래비전님 저 말 맞습니다. 역시 네, 우리는 고무신 막걸리의 그 유구한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튼 서글플 때가 있는데요. 눈 딱 감고 선거 때는 돈 뿌려야 됩니다. 적어도 돈 뿌리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유권자만 그런가요? 미국 유권자도 그런 것 같고요. 유럽 유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이 드물지요. 스위스에서는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소득이 어려웠잖아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스위스 국민들인데 이 관광객들이 급감함에 따라서 스위스 국민들 나라 살림이 이제 개인 살림이 어려워지자 이제 국가에서 스위스 국민들 1인당 뭐 200만 원씩인가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위스 국민들이 국민투표 붙여봐. 그게 니들 돈인 줄 알아? 국민 세금이야. 국민이 압도적인 다수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죠. 뭐 돈을 뿌려 1인당 200만 원씩 준다고 100만 원씩 준다고? 택도 없어. 그들이 네 돈이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민심은 25만 원에 움직일 수가 있다.
김어준은 여론조성 중요성 간파하고 여론조사 꽃을 만든 거. 이런 사람 그 김어준이 여론조사 기관 하나 운영하고 있죠. 최태수님이 그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국민에서 제일 기가 막혔던 화제를 모았던 것은 그 김어준이 왜 여성 국회의원 후보 세 사람 모아놓고 차렷 절 하니까 세 명이 그냥 무릎에 바닥이 과당탕 소리가 나게 절하는 장면 봤죠. 야, 이거는 말이죠. 정말 전대미문의 희극입니다. 희극. 눈물 나는 희극이에요. 그 밑에 국민이 후지면 후진 리더가 나온다. 노울경님 누가 아니랍니까? 국민은 국민 수준 이상 가는 정치를 가질 수가 없다. 그다음 악화가 양화 구축하는 대한민국 배두성 TV님 맞습니다. 저게 경제 이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 이론도 저기에 해당을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김준혁, 양문석 금배지 달았잖아요. 지난 보름 동안 한 달 동안 저희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목에 피가 터져라. 이 사람들이 저지른 정말 이 극악한 그런 망언, 막말, 사기대출 국민들께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 민심이 이 사람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양문석이 기자회견했는데 제 일성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양문석 사기대출 혐의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언론개혁하겠답니다. 언론개혁하겠대요, 양문석이.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써댄 언론들 징벌적 배상 물리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부끄럽다. 신길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일 한 거 1도 없습니다. 예, 당당하십니다. 네, 당당하셔야 됩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밑에 윤 대통령 잘못한 게 있다면 늦게 대응하는 것이 잘못이다. 나 자유, 너 자유님. 네, 저런 의견이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조지숙님. 조국 제명 싸움 시작. 그렇습니다. 저게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조국과 이재명과 조국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곧 나올 겁니다. 그다음 바른나라님. 심상정 사리 사욕의 결과다. 자업자득이다. 네,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다음에 BKIOXJ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네, 아무튼 J님 그냥 저는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칙대로 할 건 하자. 그래야 나라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의견 주신 분에게 저도 열렬히 박수를 드리는 바입니다.